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뇌의 질환들이 몇 가지 있죠. 그런데 이 병들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하나의 숨겨진 연결고리를 공유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네, 먼저 알츠하이머병. 정말 소중한 기억을 하나씩 지워나가다가 결국엔 자기 자신마저 잃게 만드는 너무나도 무서운 병이죠. 그리고 파킨슨병도 있습니다. 내 몸인데 내 맘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떨리고 점점 굳어가면서 말이죠. 다발성 경화증도 빼놓을 수 없죠. 이건 우리 몸을 지켜야 할 면역계가 거꾸로 우리 신경계를 공격하는 참 아이러니한 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많은 분들이 겪어보셨을지도 모르는 편두통. 이게 그냥 두통이 아니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극심한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다 다른 병들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처럼 들리죠? 그런데요, 한 과학 논문에서 바로 이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 모든 질환의 뿌리에 공통된 기계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자, 오늘 바로 이 대담한 가설의 중심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파헤치려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우리 뇌 속에서 정말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아주 정교한 배관 시스템입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건 이 강력한 유입에서부터 시작돼요. 우리 심장이 쿵 하고 뛸 때마다 동맥이 산소랑 영양분 가득한 피를 뇌로 쫙 하고 밀어 올리는 거죠. 이 흐름 자체가 바로 이 전체 시스템을 움직이는 엔진인 셈입니다. 자, 그런데 들어오는 게 있으면 나가는 것도 있어야겠죠? 이건 뭐 자연의 법칙 같은 겁니다. 동맥으로 피가 들어온 만큼 정확히 똑같은 양이 정맥을 통해서 빠져나가줘야 해요. 그래야 뇌 안의 압력이 위험하게 높아지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이 완벽한 균형,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뇌척수액, CSF라고 부르죠. 이 맑은 액체가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데요. 뇌를 외부 충격에서 보호하는 쿠션 역할도 하고요. 더 중요한 건 뇌세포가 뿜어내는 노폐물을 싹 청소해주는 우리 뇌의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논문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여기일 수 있다 하고 지목하는 단 하나의 지점, 그 주요 용의자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두개경추 접합부, 줄여서 CCJ라고 부릅니다. 이게 어디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 머리랑 목이 딱 만나는 지점 있죠? 두개골의 제일 아랫부분하고 목뼈의 가장 윗부분이 연결되는 바로 그곳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왜 이 작은 지점이 이렇게까지 중요한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 뇌의 생명줄들 있잖아요. 동맥, 정맥, 그리고 뇌척수액이 흐르는 통로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이 좁디 좁은 길목을 통과해야만 하거든요. 말 그대로 생명의 고속도로인 셈이죠. 이렇게 완벽하게 돌아가던 시스템이 대체 어떻게 고장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논문이 제시하는 가설의 핵심이 이겁니다. 문제가 바로 이 결정적인 교차로, 이 CCJ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원인은 생각보다 다양해요. 선천적으로 구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고 같은 외부 충격으로 틀어질 수도 있죠. 또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퇴행성 변화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이런 여러 요인들이 이 중요한 통로를 좁혀서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상황을 교통체증에 비유하면 정말 딱 맞아요. 건강한 상태에서는 모든 체액이 쌩쌩 잘 달리는데 여기에 병목 현상이 딱 생겨버리면 모든 게 꽉 막혀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끔찍한 정체가 바로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말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목에 있는 이 작은 기계적 문제가 뇌 전체에 그렇게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까요? 이 가설이 제시하는 무서운 연쇄 반응,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가설의 핵심은 딱 4단계로 정리할 수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첫째, CCJ가 막힌다. 둘째, 그 결과로 뇌척수액과 혈액의 흐름이 완전히 엉망이 된다. 셋째, 이렇게 되면 뇌로 가는 피가 만성적으로 부족해지고 이걸 허혈이라고 하죠. 압력 때문에 뇌가 붓기 시작합니다. 부종. 그리고 마지막 넷째, 이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 세포 단위에서부터 손상이 일어나서 신경퇴행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손상을 일으키는지 좀 더 자세히 볼까요? 먼저 뇌척수의 흐름이 막히면 우리 뇌의 청소 시스템이 그냥 마비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알츠하이머병의 주범으로 꼽히는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독성 단백질이 씻겨 나가질 못하고 뇌에 계속 쌓이는 거죠. 그리고 혈류가 부족해지니까 뇌 조직은 만성적인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게다가 이 잘못된 압력 파동이 마치 낡은 수도관을 망치로 쿵쿵 치는 것 같은 수격 효과라는 걸 일으켜서 뇌의 아주 섬세한 조직에 계속 충격을 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게 바로 그 지독한 편도통의 원인일 수도 있다는 거고요. 자,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우리는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까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이 가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 파급력은 정말 우리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분석에 기반이 된 논문의 저자죠. 마이크 F. 플래너건은 이렇게 말합니다. CCJ가 신경퇴행성 질환의 핵심 원인이거나 적어도 아주 중요한 기여 요인일 수 있다고요. 바로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탐구한 모든 내용을 딱 요약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건 아직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엄격한 검증을 거쳐야 하는 설득력 있는 가설 단계라는 점,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복잡하고 어렵다고만 생각했던 뇌 질환들의 해답이 어쩌면 정말 뜻밖에도 우리 머리와 목이 만나는 이 작은 지점에 기계적인 문제의 그 실마리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앞으로의 연구가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길을 보여주게 될지 정말 함께 지켜볼 가치가 충분해 보입니다.